유난히 쌀쌀했던 11월의 어느 오후, 박영희는 거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64살의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빈 소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다행히 딸 수진이가 있어 외롭지는 않았지만 32살이 된 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수진 대사 엄마, 저 왔어요. 퇴근한 딸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작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딸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영희, 대사 어서 와라. 오늘 일찍 들어왔네? 수진, 대사,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엄마는 뭐 하세요? 영희, 대사 뜨개질 좀 하고 있었어. 저녁은 뭘 먹을까? 수진은 가방을 소파에 놓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 영희의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설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대사 엄마,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이 연애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영희, 대사 정말 어떤 사람인데? 수진, 대사 좋은 사람이에요. 조만간 소개해 드릴게요. 영희, 대사 나이는? 직업은? 어떻게 만났는데? 수진, 대사 엄마,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 만나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영희는 딸의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평소 수진이는 작은 일도 어머니와 상의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32살이니 결혼할 나이이긴 하지만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영희, 대사 수진아, 엄마가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좋은 사람인 척하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잖아. 수진, 대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딸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진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영희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과거 남편이 사기를 당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상대방이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수진, 대사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영희, 대사 왜? 무슨 일이야? 수진, 대사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요. 소개해 드리려고요. 영희, 대사 벌써? 좀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수진, 대사 엄마 만나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영희, 대사 그 사람 직업이 뭐라고 했지? 수진, 대사 카페를 운영해요. 작은 카페지만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영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카페 사장이라고 하니 수입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고 혹시 딸의 안정적인 직장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비록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영희도 남편이 남긴 작은 상가 건물로 월세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딸이 잠든 후 인터넷으로 수진이의 SNS를 살펴봤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딸이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 궁금했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니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깔끔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영희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수진이가 말한 카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디에 있는 카페인지 물어보면 수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영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수진이가 출근한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만나는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8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딸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둘 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딸이 상처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영희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옆자리에 앉은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딸도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영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녀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는 가방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홍대 근처에 있어요. 소소한 일상이라는 카페예요. 영희는 딸의 대답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카페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직접 그 카페에 가서 딸이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평범한 옷차림을 선택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편한 바지, 그리고 평소 신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영희는 긴장되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홍대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희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딸에게 어떻게 대할까? 혹시 수상한 점은 없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대역에서 내려 영희는 스마트폰으로 소소한 일상, 카페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위치가 나와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영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라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시끄럽고 어수선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카페를 찾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소소한 일상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을 때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혹시 수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원두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영희는 입구 근처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이었는데 수진이의 SNS에서 본 사람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마 그가 딸이 만나는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 커피를 만들 때의 진지한 표정, 동료 직원과 대화할 때의 자연스러운 웃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영희는 쉽게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영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 손님이 뜨거운 커피를 쏟으며 당황해하자 그 남자가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을 닦아드리고 새로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며 괜찮은지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배려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며 계속 그를 관찰했습니다.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민수 씨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바쁜 시간에도 늘 차분했고 손님들에게 항상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장애인 손님이 왔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젊은 여성이 들어오자 민수는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정리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설명할 때도 눈높이를 맞춰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인품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카페에서의 모습과 실제 성격이 다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영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더 오래 있으면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았고
오늘은 첫 관찰이니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희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일도 성실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딸과 결혼할 사람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영희는 며칠 더 지켜본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딸이 자신이 카페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딸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저녁 메뉴를 정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아마 그 남자를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행복이 오래갈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영희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간대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했는데 점심시간 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이라 카페 정리를 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손님들의 취향을 기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설명할지 전혀 생각해두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수진이는 영희를 눈치채지 못하고 카운터로 직진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이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딸과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빨리 마무리되어서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영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커피를 만들어 수진이의 테이블로 가져가는 모습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수가 수진이에게 커피를 건네주면서 잠깐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를 보니 단순한 손님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영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동시에 민수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진심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수진이는 30분 정도 카페에 머물다가 나갔습니다. 영희는 딸이 나간 후에도 계속 민수를 관찰했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에 민수 모습을 보면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민수는 수진이가 나간 후에도 계속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앉았던 테이블을 정리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딸에게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섹션 7. 그날 이후 영희는 며칠 더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매번 다른 시간대에 가서 민수의 여러 모습을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영희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들어온 손님에게 수건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젖은 옷 때문에 추워하자 따뜻한 차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 손님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엄마가 당황해하자 민수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간단한 과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도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영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민수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적이거나 의도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빚은 없는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영희는 이런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카페 직원들의 대화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 사장님, 어머니 병원비 마련은 잘 되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다행히 카페 매출이 늘고 있어서 곧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이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에게 아픈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영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민수가 딸에게 접근한 이유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민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카페에서 민수를 관찰하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와서 민수를 찾았습니다. 그 남자의 말투와 행동을 보니 뭔가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이미 연체된 지 한 달이 넘었잖아.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갚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그런 소리 벌써 몇 번 들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안 그러면 가게 문 닫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하고 갔습니다. 영희는 이 장면을 보며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카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카페로 돌아왔을 때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걱정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민수를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민수가 딸에게 접근한 이유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영희도 월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와 만날 때마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민수의 진짜 목적이 다른 것이라면 딸이 크게 상처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딸의 사랑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뜻밖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으러 온 민수를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처방전을 보니 치매 치료제였습니다. 영희는 민수가 어머니의 치매 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사와 민수의 대화를 들어보니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약값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데 다른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부담이 크시겠어요. 약사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죠. 카페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이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민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의심스럽게 봤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한 것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어머니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는 민수의 모습이 더욱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수진이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진이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이제 민수를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자신이 개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영희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민수가 한 어르신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았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카페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시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의자를 가져다 드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찾아 가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30분 후 어르신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급하게 뛰어와서 어르신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신 줄 알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성이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병을 앓고 계셔서 이해해요.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수가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영희는 이 장면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가족의 어려움에도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너 만나는 그 사람 가족은 어떻게 되니?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세요. 혼자서 간병하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희는 딸의 대답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수진이도 민수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민수를 더욱 존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니?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민수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효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함께라면 비록 어렵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조건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인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민수를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카페가 한가한 오후 시간을 골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민수 씨이신가요? 영희가 카운터로 가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민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순간 놀라며 변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는데 민수가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직원에게 잠시 부탁하고 영희와 함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카페에 와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영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수진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어머니 마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걱정되실 만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내리셨나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수진이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가 해서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해요. 저도 부끄럽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효자구나 싶었어요. 영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뻐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와 결혼하게 되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가족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니까요.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감동받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수진이가 그렇게 착하게 자란 거구나 싶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민수와 수진이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희는 그날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민수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영희는 민수의 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민수가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민수를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민수는 영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는데 영희가 카페에서 처음 민수를 지켜보던 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날 어머님이 카페에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한테 어머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미리 알아봤거든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지켜보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감동받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이 되었을 때 영희의 집에는 세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희와 수진이, 그리고 민수와 그의 어머니까지. 비록 민수의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저녁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걱정했지만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수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의 수진이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욱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카페에서 민수를 처음 본 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의심과 걱정으로 시작된 관찰이 결국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영희의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놀러 오고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영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관계라도 진심이 통하면 더욱 깊은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영희는 이제 민수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되어준 사람. 처음의 의심이 무색할 정도로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